자, 이제 전세권 전업기간 보겠습니다. 일단 312조는 잘 안 외워지니까 아무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일단 1항은 전세권이죠.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다 적용되고 3항도 토지 건물 적용되는데 2항은 건물만 있죠. 4항도 건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 4항은 토지 전세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1항이 최장기 제한, 최장기 제한은 10년 넘지 못합니다. 10년은 토지 건물 다 있습니다. 2항이 최단기 제한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 적용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는 6개월 약정하면 유효입니다. 건물을 6개월 약정하면 1년까지 늘어납니다. 다음 3항이 약정갱신, 전세권하고 약속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당사자가 약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근데 다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4항은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전세권 전업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전세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성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마디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 돈이에요. 동일한 조건이 뭐다? 돈 전세금.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갱신 또는 묵시유갱신 같은 말이죠. 이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13조가 있는데, 자,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매를 통과할 수 있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겠죠. 몇 개월 줍니까? 6개월 지나면 전세권 끝납니다. 그럼 자, 정리해볼게요. 이제 딱 넘어가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정상이에요. 정상.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정상입니다. 먼저 토지 건물 다 최장기 제한 몇 년 있다? 지금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고 최장기. 다음 토지 없는데 건물에만 있는 게 있죠. 최단기간 1년하고 법정갱신. 그럼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전과 동일하다. 틀립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래서 313조에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죠?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등기 없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등기 없이. 등기 없이도 갱신 전세권 여력을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 다음 이건 건물에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건전한 단일법 외워요. 법이 하나가 건전합니다. 건전한 단일법 외우세요. 다시 건전한 단일법 외우세요. 건전한 단일법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잘 안 외워진 거 있죠? 그런 게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공법 있는 거 반드시 나오는데 안 외운 거 있잖아요. 중개사법, 행정처분, 절등치 같은 거 나오는데 잘 안 외워진 거 있죠? 그러면 시험장에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걸 외우고 있다가 그걸 시험지 내가 빨리 써 이걸. 빨리 시험지에 써요.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아가요. 그 문제 빨리 풀어요. 그 한 문제 맞췄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교시 끝나고 2교시 하기 전에 그 1교시 끝나고 중간에 애울 내용을 여러분들 그 전날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전날. 1교시 끝나고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머리를 중얼중얼 하다가 2교시 시험지 딱 봤죠? 거기다 상대는 내가 정말 외운 걸 빨리 써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무조건 맞히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 보는 다 요령이 이게. 안 그러고 1교시 끝나고 누가 맞았는가 막 맞춰보고 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계획 세우죠. 이렇게. 어떻게 계획 세우죠? 한 번도 지킨 적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계획을 거꾸로 세우세요. 시험 보기 바로 전날 뭐 할 것인가, 그 전날 뭐 할 것인가 계획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여러분들 전 과목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틀 전에 볼 걸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만 가지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책 문제 12권 다 갈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게 한 달 전 하는 겁니다. 그러게 나중에 하시면 되게. 저는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저는 그냥 책을 다 찢어버렸어요. 한 달 전에. 그냥 책을 다 찢어서 그냥 시험장에 가져갈 것만. 어차피 그 책 나중에 버려야 되니까. 저는 적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자기 방식대로 다 정리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건전한 단일법 외웠다가 시험지에 딱 써요. 전세권 빨리 찾아가서 이 문제 있으면 빨리 맞히는 거죠. 요즘 이런 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시험에. 숫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이제 104페이지에서 위쪽에 네모 3번 이제 전세권 효력 나옵니다. 먼저 중간에 법조문 311조 나옵니까? 자, 311조 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하여 무슨 용법이죠?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 아파트의 전세권 취득인데 아파트 정해진 용법은 주거용법이죠. 근데 거기서 술집하면 돼요? 술집하면 안 되죠. 그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전하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해야겠죠?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반가로 2번에서 이제 304조 보입니까? 304조가 자 1항은 타인 토지네요. 타인 토지 있는 건물이죠. 다시 타인 토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갑토지에 을건물 있어요. 그래서 갑토지 누구 건물? 을건물. 그물은 갑토지 빌려야겠죠. 다시 갑토지에 을건물 있다면 을은 처음에 갑토지 빌렸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건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다음 전세권 설정할 때 여러 개 전세권 여러 설정해서 여기에 설정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여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는 거죠. 이게 304조입니다. 보세요. 그럼 병은 건물을 이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병은 전세권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병은 갑토지를 어떻게 사용하죠? 여기는 법정지상권 없어요.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인 소유적 없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따로 둬서 이 규정. 그래서 이 전세권이 이 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이거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고 병이 이거 가지고 갑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니까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게 304조고 이름도 작년에 다시 나온 거죠.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2번에서 아까 우리가 외웠습니다. 저는 피를 싫어 외웠어요. 저는 피를 싫어 외웠었죠. 다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유지 수도는 뭐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제 지상권과 똑같이 전세권도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있고 전세권도 물건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청도 있고 상린강이 다 준용됩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2번 전세권 처분에서 아까 306조 봤거든요. 그러나 설정행위를 금할 수 있죠. 그럼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아까 전세권 양도는 전세권 양도 합의야 부기 등기 하라 그랬죠. 동그라미 2번 약 6줄 나옵니까? 2번 6줄 나오죠? 일단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듣고 잊어버립니다. 이 보세요. 아까 일단 이게 중에 이거 읽으시던 거 이걸 꼭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나가 있으니까 양도금지 특약 유효. 지상권은 무효.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래서 읽으실 때 이걸 찾았던 거예요. 지금 보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8월 달에 또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을과 갑이 전세권 계약하고 을이 갑에게 전세금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줍니다. 그러죠? 보세요. 지금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반드시 전세금, 반드시 유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걸 멀리서 보면 전세금으로 보여요. 이게 멀리서 보면 전세권으로 보여요. 거의 동의요. 거의 동의예요.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금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전세금으로 보여도 돼요. 전세권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전세계약 2년이죠? 근데 1년 지났다, 1년. 1년 지났어요. 그럼 몇 년 남았죠? 1년 남았는데, 우리 1년간 계속 살겠죠? 계속 우리 1년간 살면, 보세요. 우리에게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1년 앞으로 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전세권은 우리에게 내버려 두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지금 1년 남았죠. 1년. 우리 1년 더 살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전세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1년 더 살 거면서 전세금 받을 돈만, 채권만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전세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전세권 지금 몇 년 남았죠? 1년 남았죠. 그럼 1년 후에 전세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럼 소멸하면 그때 생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오늘 미리 양도할 수 있어요. 다시 1년 후에 소멸하죠. 1년 후에 생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오늘 미리 양도해 둘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1년 후에 가백에 3억 받을 권리가 1년 후에 받을 거 있거든. 1년 후에 그거 오늘 너희들 줄게.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시면 저 주세요. 아니 부모님 그래요. 내가 1년 전세권 남았는데 1년 후에 가백에 3억 받을 권리를 오늘 너희들이 줄게.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오늘 받았죠? 대신 언제 달라 그래요? 1년 후에 달라.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 후에 생길 채권을 오늘 미리 양도하면 받아요. 오늘 받았지만 언제 행사요? 1년 후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받기시면 저 부르라니까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저 꼭 부르세요.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여기 거의 말장난 이게.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이 존속한 동안 지금 1년 남았거든요. 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가로 뒤에 전세권이 존속한 동안 지금 1년 남았죠. 전세권 밑줄이 나오죠. 밑줄. 전세권을 계속 우리 살 거예요. 존속시키라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 병에게 양도한 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장래 1년 후에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물 채권을 오늘 병에게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 그럼 병이 받았지만 언제 행사요? 1년 후에 행사하는 거죠. 오늘 받았지만. 그 말 갖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세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전세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세권은 우리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만 병한테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1년 후에 소멸하면 전세금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그걸 미리 조건부를 미리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전세권 소멸이 나오고 이제 동시행 317조가 있는데 이 법조문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소유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밑이요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누가 반환해야 돼요? 설정자가. 법조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법조문 제일 밑에 4줄 있나요? 그 4줄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 근데 다른 민법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갑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에서 우리 전세금 지급했죠. 그 갑이 우리에게 전세권 등기해주고 우리 직접 점유하겠죠. 근데 기간이 끝나면 갑은 전세금 반환해야 되죠. 여기 반환해야 된다. 을은 뭐 해줘야 돼요?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이 두 가지와 이게 동시행이다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자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반환했거든요. 근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해주네요. 그럼 갑 전세금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되죠. 이 두 가지와 이게 동시행인데 우리 하나 안 했죠. 그럼 갑은 전세금 안 줘도 돼요. 그럼 전세금이 이자 나오죠. 누가 취득해요? 갑. 그럼 부당이득입니까? 아니죠. 안 줘도 되니까 당연히 갑이 먹는 거죠. 부당이득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4줄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밑줄 친 게 뭐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그 말이거죠. 전세권 등기 한마디로 말소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금 안 줘도 되고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네, 넘어가시면 상단에 2번 아까 토지 전세권의 매수총계 따로 있습니다. 다음 3번 전세권 경매총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이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지한 때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우선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있어요. 3층이 하나의 소유권, 하나의 건물인데 2층에 전세권자 우리 있어요. 기간이 끝났는데 갑이 전세금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건물 3층 전부를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작 2층만 빌렸죠. 우리 전부를 경매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은 전부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그 전부에서 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경락가가 전부의 10억이라고 나옵니다. 층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을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지만 2층만 빌린 자가 전체를 전세권으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일단 용의 물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면 담보물권이 나와요. 담보물권은 유치권과 저당권을 말하죠. 먼저 제1절 담보물권 통유성이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여기도 시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번, 2번 물상대기까지 시험이 잘 나와요. 잠깐 쳐봐보세요. 자, 채권은 크게 두 가지죠. 은행에서 돈 빌리면 뭘 잡죠? 담보물권 따라 나오죠. 은행에 돈 빌리면. 형제간에는 보통 담보 없이 돈 빌릴 수 있죠.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10,000원 빌려, 10,000원. 10,000원 빌리고 아파트에 저당 잡습니까? 안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담보물권이 따라 나온 채권과 담보가 없는 채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담보물권이 유치권과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은 뭘 담보하죠? 채권. 그놈의 돈 때문에 저당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뭘 담보해요? 채권. 채권은 담보를 당하니까 P를 써서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같은 말이 피담보 채무 같은 말이에요. 담보가 있단 말이 담보를 당하죠?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무 같은 말입니다. 이건 담보가 없죠. 그냥 일반 채권, 무담보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 무담보 채권. 이건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공부하니까 주종을 따지면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죠.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엄마 자식 따지면 이게 모권, 엄마 권리고 이게 자권이에요. 돈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죠. 그래서 엄마,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결론. 그러면 담보물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다시 담보물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채권. 채권 없는 담보물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뭐랑 함께? 채권과 함께. 근데 반대로 담보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다시 담보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채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옆 사람 10,000원 빌려주면. 다시 결론. 담보권만 존재할 수 없다. 채권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이 그림이 다시 가는 겁니다. 자,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갑에게 3억을 빌려주고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식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에게 3억 채권과 종된 권리 저당권이 있는데 채권이 소멸하네요. 그럼 저당권만 존재할 수 있나요? 아까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361조에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시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 소멸했죠. 그러면 소멸했죠? 그럼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엄마 자식이죠. 엄마 자식. 이게 채권이 엄마고 자식이 젖먹이 유아예요. 젖먹이 깐난애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살하면 아새끼도 굶어 죽어요. 다시 엄마가 자살하면 아새끼도 죽는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다음 수반성이 있는데 다시 갑에게 X가 있죠. 우리 3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그럼 우리에게 현재 채권, 저당권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특약이 없는 한 여기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줘요. 종된 권리 양도도 포함시켜준다. 그러니까 병은 채권도 취득하고 저당권도 취득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그냥 취득해요? 부기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야 되죠? 저당권 양도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취득합니다. 이번에는 자, 병이 그래요. 나 저당권 필요 없으니까 채권만 넘기래요. 병이 나 저당권 귀찮아.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냥 채권만 넘기래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까 채권만 준비할 수 있죠. 옆 사람한테 빨리 만원 빌려 만원. 옆 사람한테 만원 빌리면 채권만 준비할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근데 얘 혼자 남았죠. 그럼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저당권은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가가 있어야 돼요. 혼자 남으면 소멸합니다. 다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담보금 채권을 취득해요. 담보금 채권. 소멸했으니까. 세 번째, 이제 우리 뭐라 하냐면 채권은 을에게 남겨두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이거 없습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누구랑 있어야 돼요? 채권과 함께. 채권은 여기 있는데 담보물권만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32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 안 돼요.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 안 됩니다.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321조.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엄마 자식이겠죠. 엄마 자식. 자, 엄마가 집 나가면 아새끼 들어갑니다. 엄마가 집 나가면 혼자 가요? 아새끼 들어가요? 아새끼는 들어가요. 남편은 버릇 아새끼 들어갑니다. 독한 X는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죠. 독한 X 정말. 독하죠? 그럼 아새끼는 그날 굶어 죽어요. 아새끼 혼자 못 기어가죠. 깐난애기니까. 아새끼 혼자는 못 기어간다. 그럼 아새끼 집 나갈 수 있어요? 아새끼 집 나갈 수 있나요? 네, 엄마랑 함께. 엄마랑 함께 엄마 등 옆에서. 엄마 등 옆에서만 집 나갈 수 있고 혼자는 못 기어간다. 혼자는. 그래서 모자로 꼭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불감성은 나눌 수 없다죠. 나눌 수 없다. 자, 우리 다시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채무자 값이 변제기 때 3억이 아니라 2억 5천밖에 못 갚았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 못 받았죠? 5천만 원 못 받았죠. 그럼 우리 5천만 원어치 경매합니까? X부동산은 5천만 원 경매요? 전부 다 경매하죠. 이게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치니까 그 전부를 경매합니다. 이걸 5천만 원만 경매한 거 아닙니다. 이게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답니다. 다음 물상대위란, 자, 책에서 물상대위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밑줄이 나옵니까? 107페이지입니다. 밑줄 멸실훼손 공용징수라고 써있죠. 대신 물상대위는 사유가 멸실훼손 공용징수라고 정의해 있습니다. 매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임대차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위는 멸실훼손 공용징수 정의했죠? 매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물상대위 못합니다. 임대차 없죠? 그러니까 월세, 차임도 물상대위 못합니다. 사유가 딱 이렇게 정해있고, 일단 물상대위를 하면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구라도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언제까지 해야 되죠? 빚쟁이,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해도 상관없다. 자, 예를 들어서 가백에 건물이 있고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이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저당권 목적물이 건물이죠. 근데 건물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화재로 소실됐다. 만약에 화재보험 들었다면 저당권 목적물인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화재 보험금 청구권, 이 가치적 변유물을 이 우리 대신 받아가는데, 근데 이 돈이 갑돈과 섞이면 안 됩니다. 이 돈이 가백돈과 섞여버리면 특정성을 상실하니까 설정자 가백이 인도되기 전에 꽉 잡아야 돼요. 대신 누가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가백이 못 가게 잡습니다. 잡아놓고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온 게 그 물건 이외에 대신한다. 근데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돼요. 누구든지 가백에 못 가게 누구든지 잡을 수 있다. 대신 언제까지? 가백의 보험금이 인도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요. 인도된 후에는 압류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갑돈과 섞이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이번에는 이제 갑소유 건물이 있고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 취득했는데 이번엔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건물 살아있습니까? 소멸했습니까? 살아있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건물 경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물상대 못합니다.
또는 병한테 임대차 한다. 그럼 건물 살아있어요, 멸실해서요?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경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물상대 못합니다. 건물이 살아있으니까. 아까 멸실해서 공인이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토지에 저당권 취득하면 토지가 불탈 수 없죠. 토지가 국가 공공목적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처음에 갑에게 토지를 파세요 그래요. 갑이 팔 수 있죠. 파는 게 협의취득입니다. 협의취득. 그럼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좀 매매. 그러니까 매매되면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매매니까 물상대 못합니다. 매매란 뭐 못해요? 물상대 못합니다. 근데 갑이 안 팔아요. 갑이 안 팔면 그때 국가가 강제 수용합니다. 그럼 아까 공영증서법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멸실훼손 공영지수고 매매 X, 임대차 차임 X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같아 있고 108페이지 동그라미 5번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1-1하고 저당권 병이 나옵니다. 누가 병에게 돈 빌렸죠? 을이 빌렸죠. 저당권 목적물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그럼 여기 봐보세요. 을이 돈 안 갚으면 병은 전세권을 경매합니다. 다시 을이 돈 안 갚으면 병은 뭘 경매해요? 전세권을 경매해요. 그래서 A가 전세권을 경매받으면 을 대신 이제 A가 사는 겁니다. 전세권을 경매할 수 있어요. 전세권을 경매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럼 신법 기피온나.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이거 소멸했죠. 그럼 이제 전세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세권을 경매 실행할 수 없어요. 전세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실행할 수 없답니다. 없어졌으니까. 대신 전세권이 없어지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 이게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역 변형물이라 이제 병이 그걸 압류해서 이걸 물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지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이제는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뭘 잡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대신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성 맞습니다. 이제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은 보통 2문제 나오고 많게 3문제까지 나옵니다. 유치권은 다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먼저 302조가 있는데 자 1항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조매한 자는 일단 유가증권은 시험범위 아니죠?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1항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조매한 자는 그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에 생긴 이게 결론성이죠? 관하에 생긴이 결론관계 그 생긴 채권이 당연히 변제액이 있어야겠죠? 변제액이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를 뭐라 하죠? 점유 또는 인도 거절한다. 꽉 잡아놓고 인도 거절한단 말이죠. 이항 전환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라는 경우에 조개간지 아니한다가 불법 점유자 유치권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 점유자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불법 점유자가 필요비 유익비 지출했죠. 그럼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외웠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단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 할 수 있지만 뭘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못합니다. 그게 2항입니다. 단계를 잘 나눠서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상단에 1번 동시함유권이 나오는데 일단 유치권은 물권이죠. 동시함유권은 채권입니다. 그럼 일단 공통점은 좀 이따 하겠지만 둘 다 법원에서 상환 급부 판결이나 상환 이행 판결을 받습니다. 공통점. 차이점 아까 유치권은 물권이라 대세적으로 절대적으로 누구한테나 정할 수 있는데 동시함유권 채권이라 관계맺은 당사자에게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물권, 채권. 좀 이따 하겠지만 공통점은 상환 급부 판결을 받는다. 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 2번 전세권 법적 성질에서
양괄호 1번 이건 법정 담보물권이고 약정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법정이에요. 그럼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임의규정이죠. 유치권 원래 등기 못하죠. 유치권 임의규정이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 따라서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하죠. 그럼 포기 특약은 미리 사전에 포기할 수 있죠. 나 유치권 행사 안 할게. 또 유치권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포기할 수 있죠. 사전 사후 다 포기 가능합니다. 그럼 유치권 이제 포기됐어요. 그럼 유치권 소멸했죠? 유치권이 소멸했으니까 그 소멸 효과를 누구나 정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은 당사자 상대방도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 제3자 누구라도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갈 겁니다. 이게 양괄호 1번이고 양괄호 2번 담보물권의 통일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 외웠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죠. 뭐라 외우셨죠? 저 우물에 유물없다 기억납니까? 우선면제권 법에 안 써있어 없습니다. 우선면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기가 없어요. 유치권은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도 본권이죠. 점유할 정당한 권리.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었고 점유권에 의기에 물청 인정하면 됩니다. 네, 요새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에 유물 없어요.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에 유물 없다. 이것 빼고 나머지 다 했다 하시면 돼요. 이것 빼고 나머지 다 했다면 100%는 아니고 99%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유치권에 뭐가 없다? 우물에 유물 없다. 부종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종성 있다 없다? 있다. 수반성 있나요? 있다. 불가분성? 있다. 경매 청구권 있나요? 있다. 단 우선면제 없어요. 경매 청구 있죠? 다음 과실수취권 있나요? 있다. 뭔지 봐도 간이변신환권 있다. 별채권 있다. 비용상환 청구 있다. 뭐든지 다 있다면 99%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해서 자 321조가 불가분성인데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 했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죠.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한 물건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세대는 소유권이 몇 개죠? 여러 개죠? 여러 개의 물건, 수개의 물건에도 유치권 가능합니다. 여러 개 물건, 개수가 수개죠? 소유권 여러 개. 수개의 물건도 유치권 가능해요. 만약 10세대라면 10집을 창문공사했는데 10집. 돈을 안 주네요. 10집이더라도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합니다. 몸이 한 개니까. 그러더라도 10세대 전부 점유한 걸로 인정해줘요. 다시 10세대 공사했죠. 돈 안 주네요.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10세대 전부 점유한 걸로 인정해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채권 10세대 전부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10세대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10세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한 세대만 점유하더라도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그게 이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반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무 없다 이거 불가분성 있다 하시면 되겠죠. 다음 유치권 성립 요건이 있는데 자 먼저 유치권은 먼저 채권과 목적물 간에 관하여 생긴 결론관계 있어야 되고 다음 타인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편제기 들어야 되고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폐지 특약이 유효니까 유치권 폐지 특약이 부존재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제일 밑에 1번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론관계 있습니까? 109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그 예들을 지금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관계 있어야 되죠? 결론성. 가백이 옷이 있는데 을 세탁소에 옷 세탁을 맡겨서 옷이 오면 옷에서 세탁비가 생기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옷은 갑소유죠. 갑인 내 옷 내놔. 우리 뭐라 그래요? 돈 내놔. 돈 안 주면 옷 못 줘라고 옷을 깍 잡아두죠. 유치권이 이렇게 동산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갑이 그래요. 돈 내일 드릴게 옷부터 주세요. 그럼 옷 미리 줄 수 있죠? 유치권 포기 특약
임의규정이라 가능하다.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수리비 맡겨서 카센터에 차가 나오면 물건에서 수리비가 나오거든요. 갑이 내 차 내놔, 을은 돈 내놔, 돈 안 주면 차 못 줘라고 잡아들 수 있죠. 근데 월급 받으면 돈 드릴게, 차부터 주세요. 친한 사람이면 미리 줄 수 있죠.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 다음 갑에게 시계가 있는데 을 수리점에 시계 수리를 맡겨요. 수선을 맡겼다. 그럼 시계에서 수리비가 생기죠. 갑이 시계 내놔, 우리 뭐라 그래요? 수리비 돈 내놔, 돈 안 주면 시계 못 줘 할 수 있죠.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사실 시계는 병소예요. 병이 갑에게 빌려주니까 갑이 수리 맡겼습니다. 그러더라도 누가 을에게 수리 맡겼죠? 갑이 맡겼죠. 그럼 갑이 수리비 채무자고 을이 수리비 채권자입니다. 병이 수리 맡긴 거 아니죠. 그럼 병은 미안하지만 제3자입니다. 병이 소유자지만 제3자예요. 병이 수리 맡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병이 쫓아서 그 시계 내 거야, 내 시계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 제3자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나 경락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이라 누구한테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어가지고 공사 맡긴 사람이 도급인, 공사 일하는 사람이 수급인인데 건물은 수급인이 지었거든요. 그러더라도 보통 도급인 소유가 됩니다. 갑이 맡겼으니까 도급인 소유가 돼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만약에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다. 이것도 물건에 관한이 생긴 채권이라 도급인이 그 돈 안 주네요. 그럼 수급인이 건물을 열쇠를 꽉 잠그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열쇠 안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갑부동산은 을에게 임대차 있는데 임차인 을이 직접 점유하다가 갑소유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이것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돈 안 줘요. 돈 안 주면 을이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을이 안 나가는 겁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는지. 비용 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임대인 갑은 비용 상환을 해야 되죠. 근데 임대인 갑이 제때 비용 상환하지 않으면 이제 갑은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다시 갑은 비용을 줘야 되는데 갑이 제때 비용 안 줘서 손해가 생기면 갑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갑이 비용 상환 채무를 제때 안 해서 을에게 손해가 생기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여전히 이것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 청구권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동일시하겠죠. 그럼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109페이지. 10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중간에 보세요. 10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비용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결론관계 인정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일단 7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채권과 물건 간의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 인정되죠. 그럼 이 채권은 원채권과 이 물건 간의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 인정되죠. 근데 그 원채권 비용은 상한 채권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원채권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전히 두 개도 결론관계 있다. 다시 이 원채권과 물건 간의 결론관계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그 원채권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같은 말이에요. 비용 상한 채권과 X부동산이 결론관계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하는데 비용 상한 청구권이 손배채권 바뀌었죠. 그럼 여전히 결론관계 있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자, 2번에서
자, 2번 보세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 여기 비용상환 청구, 비용상환. 원채권은 연장이 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변론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 사이도 있다. 또 기억하시고, 다음 반가로 2번이 시험은 제일 많이 나왔죠? 이제 반가로 2번 결론관계가 부정되단 말이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같은 말이 어렵게 되면 유치권의 피담 원채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책에서 결론관계가 부정된단 말이 유치권 행사 못한단 말이죠. 같은 말이 뭐다? 유치권의 피담 원채권이 될 수 없다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보건복지부 매시 내웠죠. 보증금하고 권리금 있습니다. 복원 아무 뜻 없다 그랬죠? 이제 복 많이 받으셔서 학교 가시라고 써놨고, 지상물 매수, 부속 매수가 있고,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시멘트라면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 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명의신탁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했죠? 보건복지부 매신 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굵은 글씨 보이죠?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습니까? 동그라미 3번까지.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다른 민법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내용들은 다 시험에 이미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타 시험 문제 보면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올지 다 예상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민법 시험은 다 풀어드려요. 나중에 뭐 간편이고 다 풀어드립니다. 거기서 나온 게 우리 시험에 나오거든요. 출제위원들 똑같아요. 출제위원들이 그놈이에요. 낸 거 또 냅니다. 우리 시험이 간편이 나와요. 간편이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이 주택가에서 나와요. 주택가에서 우리 시험에 나와요. 다 그놈이다. 그러니까 민법은 꼭 학원에 나오셔야 되니까. 그래야 그 문제 풀어볼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갑과 을이 도급계가 맺었는데 을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짓다 말았어요. 지금 지은 게 현재 토지와 아직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에 불과합니다. 왜 건물 짓다 말았냐면 을이 공사세금 채권인데 갑이 준다고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 못 받을까봐 공사를 딱 중단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짓다만 건물이 토지와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 이 짓다만 정착물에 채권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유치권은 물권이고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아직 독립성 없죠. 그러니까 이건 독립된 물건이 아니니까 짓다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와 독립성 없죠? 아직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 일부니까 그럼 우리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토지에 비용을 지출했나요? 토지에 뭐 금 묻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유치권 행사 못해요. 건물을 좀 더 지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4번에 첫째 밑줄이 있습니까? 첫째 밑줄이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 있다면 그 아래 밑줄 이러한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마지막 밑줄 토지의 밑줄 보여요? 토지에 대해서도 돈 들인 거 아니니까 토지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결국 둘 다 없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큰 2번 타인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이제 점유해서 먼저 양괄호 1번은 아까 했죠. 유치권 목적물은 내 거 안 된다 그랬죠. 타인 거라면 제3자 아까 시계 제3자 가능합니다. 다음에 양괄호 2번 점유를 계속해야 되는데 자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게 이렇게 간접 점유는 제3자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는 유치권 가능하지만 하필 채무자에게 물건을 맡겼다는 건 그냥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거예요. 그냥 돌려준 거라 이건 유치권 인정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가볍게 자동차가 있는데 을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카센터에서 수리비가 생기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갑이 돈 안 주면 우리 차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차를 카센터에 잡아둡니다. 근데 카센터가 좁으니까 안전하게 인근의 병 주차장에 차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맡겨놨다 위탁했다. 위탁하면 차가 넘어왔죠. 그럼 병이 직접점유하고 누가 맡겼죠? 을이 맡겨서 을이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갑소유 자동차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네 차 못 줘라고 차를 꽉 잡아둔 겁니다. 빨리 돈 갚으러 압박을 가는 거예요. 이처럼 제3자에게 물건 맡기면 갑에게 물건 온 건 아니죠. 이때는 간접점유로 둘 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자동차를 카센터에 수리 맡겼죠. 수리비가 200만 원이면 자, 갑이 그래요. 제가 200만 원은 없는데 그럼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5만 원씩 받고 제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갑이 5만 원씩 주고 차를 빌려서 갑이 타고 다녀요. 그럼 이 수리비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자동차 돌려준 거죠. 그냥 자동차 돌려준 거요. 그런 유치권 없습니다. 간접점유란 채무자에게 물건이 가면 안 됩니다. 채무자에게 물건 안 가게 제3자에게 맡겨야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를 했어요. 이거 그냥 채무자에게 물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맡겨야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까지 봤어요. 동그라미 3번 약 7줄 나옵니까?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제 참 다른 미포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유치권은 두세 문제 나오거든요. 새로운 판례 시험에 요즘 막 내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 지금 안 나온 거. 지금 새로운 판례 계속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험에 나온 거 다 대비하셔야 돼요. 기본서 없는 걸 일부러 막 내버립니다. 출제위원들이 기본서 가져가요. 시중에 있는 거. 거기 없는 걸 지금 막 내버려 시험에. 뭘 낼까요? 타 시험에 나온 거. 그러니까 동그란 3번도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3번은. 엄청 어렵습니다. 자, 갑이 을카센터에 수리마켓에서 자동차 수리비가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유치권 자동차 가만히 놔두면 아까우니까 보세요. 우리 채무자 갑 동의받고 자동차를 임대차해 줬어요. 다시 채무자가 승낙했어요. 그래 뭐 별로 좋지 않은 차 빌려주세요. 그래서 갑 승낙받고 병한테 차를 빌려줘서 병이 차를 타면 병이 직접점유, 을이 빌려줬죠. 을이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러다가 기간을 만약에 6개월 빌려줬는데 6개월 기간이 종료됐네요. 근데 아직도 직접점유자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너 유치권 소멸했다 그랬어요. 이게 점유 매개한기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빨리 네가 점유를 해야 돼요. 네가 점유 안 하니까 너는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 소멸했다고 정했습니다. 갑이. 그래서 빨리 차 내놔 그랬어요. 다시 임대차가 종료하면 네가 빨리 자동차 점유를 해야 돼요. 얘가 점유하니까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얘가 점유하니까. 그래서 너는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도 소멸했다라고 갑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빨리 차 내놔 그랬어요. 근데 법원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면 여전히 간접 점유자는 자동차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권이 살아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이 을가병의 점유 매기 관계는 아직 단절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환 청구 있으니까. 그래서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승소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자, 셋째 줄에 즉 있어요. 즉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한데 점유 매개관계를 이룬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밑줄이 나오죠. 직접 점유자 병이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 을의 반환 청구권이 아직 소멸한 건 아니므로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 여기죠. 이게 간접 점유의 이게 점유 매개 관계고 이건 단절된 것이 잡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반원 청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살아있다. 소멸한 거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적법점유가 되죠. 적법점유. 근데 책에서 본 것이고. 자, 적법점유는 상대방이 불법이라고 증명이 됩니다. 유치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반대를 증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갑이 자동차를 우리에게 수리 맡겨서 카센터 차가 있으면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적법점유자만 가능하고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적법이라고 증명할까요? 아니면 갑은 유치권을 배척해서 자동차를 찾아오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이 너는 불법점유니까 유치권 소멸했다고 정할까요? 물건을 조미하면 적법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적법이라고 증명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유치권을 배척하려면 이 점유가 불법이라고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증명한 거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변제기 들어가 있는데 유익비관에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 유예했다. 6개월 유예하면 변제기가 늘어났죠. 그때는 돈 달라고 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마지막 4번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폐지특약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까 했죠. 이렇게 유치권은 법정이에요. 법정. 근데 임의규정입니다. 유치권 포기특약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치권 포기특약은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고 사후에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하면 유치권 소멸했죠. 소멸했으니까 소멸효과를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게 당사자예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도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유치권이 소멸했으니까 소멸 효과를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 판례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본서에 다 없는 판례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아무튼 유치권 소멸했죠?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다음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이나 원상복구 약정합니다. 그럼 이 약정 유효거든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했으니까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그럼 비용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원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면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약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원칙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약정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자 이제 112페이지 상단에 3번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10분 쉬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